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과 금품 비위 의혹까지 임기 만료를 일주일 앞둔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일당 독점 폐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임기 만료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제8대 광주시의회. 박미정 시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에 이어 금품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현직 시의원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의회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되짚어보면 편법 사설 보좌관제 운영 과정에서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시의원이 제명되기도 했고 일부 의원의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등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되풀이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시의원들의 비위, 시의회를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현대사회에 자랑스럽게 남아있던 광주 공동체 민주주의 위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우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대 광주시의회 역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 명 있지만 민주당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부호가 달릴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시의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기보다는 시민적 이해에 기초해서 9대 시의원 20명 가운데 11명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고 무투표 당선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에 유권자가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그나마 자유롭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질을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중건 중인 조선시대 목조 건축물인 희경로의 상량고유제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됐던 희경로를 재복원하는 공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축물의 골격 완성을 알리는 상량고유제를 광주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누각인 희경로는 1451년에 지어져 1866년 소실됐다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복원 사업이 추진됐고 기와를 잇는 과정 등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쯤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법인세, 종부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같은 세제 정책 방향이 지역에는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법인세와 종부세 등 국세의 대폭적인 감세 조치였습니다.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를 올해 예정 비율보다 무려 40%나 낮춘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하지만 당장 대기업과 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 시군이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따라 내국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내국세의 19.24%로 산출되는 지방교부세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구조. 지역 간 재정 격차 조정을 위해 국가가 배분해주는 자금이 바로 지방교부세인데 이 돈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현실적인 고심이 내부적으로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비교적 재정 여건이 나은 여수시의 경우도 연간 총 예산의 28%, 3,600억 원 정도를 지방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든가 여러 이제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 이제 지방 교부세가 감소될 이제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더 열악한 곳이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전라남도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원의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인수위에 요구한 건 지난 4월. 그런데 2달 후 새 정부 경제정책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수가 줄어들고 이제 자꾸 재정분권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교부세에 또 영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뭐 농어촌 뭐 사업들,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감세와 민간 주도, 작은 정부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파급 영향을 세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연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새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달 말 광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다시 집값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020년 7월 첫째 주부터 10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가운데 2년간 한 차례 가격 조정도 없었던 곳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며 집값 상승률이 물가보다 1.3배 높아야 하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장은 과열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없고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급하게 나온 급매물만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일부 확대하고 분양가 산정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어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정부 또한 최근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 49곳과 조정 대상 지역 119곳으로 사실상 전국 모든 도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더라도 광주가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에 금리 상승기 집값 자극보다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우려해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규제를 풀 것이라는 전망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여수, 순천, 광양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년 6개월째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달 마지막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장애인들은 이동 권리를 여전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는 이용이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길고 장애 유형에 따른 택시 수요도 정확히 계산되지 못해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한상록 씨가 1.5km 떨어진 복지센터로 가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부릅니다. 한 씨와 같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38명이 이미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씨는 휠체어를 싣기 위해선 리프트를 갖춘 전용 택시를 타야 하는데 운행하는 콜택시가 적다 보니 매번 적게는 1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오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다리면 3시간 정도까지. 실제 광주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보급은 법적 기준보다 적습니다. 광주에는 모두 116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보급돼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 150명에 한 대를 두도록 한다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13대가 부족합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전용 콜택시를 늘리면 되지만 비용 문제로 쉽지 않아 대안으로 제시된 바우처 택시도 광주에는 없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안 타는 시각, 발달 장애인 등이 이용하도록 택시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에는 콜택시 이용자의 70%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인데 대체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타지 않는 장애인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태워야 되는 차량이 비휠체어를 태우다 보니까 휠체어 이용인들이 대기 시간이 늘어나겠죠. 휠체어 이용이든 비휠체어 이용이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2년 뒤 추가 도입해
법적 기준을 맞춘다곤 하지만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바우처 택시도 오는 8월부터 100대를 운영하겠다지만 상반기 목표로 했던 대수보다 50에서 100대가 부족한 수준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에 이틀 동안 최대 15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특히 밤부터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녀를 학군이 좋은 곳으로 입학시키기 위한 위장 전입을 교육당국이 방치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장 전입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